두 분이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로도 상당히 국민께 안정감을 드리고 또 오늘 당초 예상이 1시간여 정도 회담이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만 상당히 길어지는 것으로 봐서는 깊이 있는 이야기도 오고 가지 않을까. 이래서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것도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재명 대표도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계획에 전반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숫자의 문제나 이런 문제는 조금 논란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숫자 문제 가지고 사실은 의료계하고 그다음에 윤정부하고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프레스 서비스. 네. 아이고, 하여튼 그 초청에 이렇게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후보 때 저희가 행사나 TV 토론 때 뵙고 또 당선 축하 인사도 전화해 주시고 국회에 가서만 한두 차례 뵙고 정말 오늘 이렇게 또 용산에 이렇게 오셔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나누게 돼서 아주 반갑고 기쁩니다. 네. 편하게 좀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들 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국군의 날 행사나 이런 행사장에서 가끔 뵐 때마다 그러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비가 온다고 했는 것 같은데 네.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다 저와 우리 이 대표님하고 만나는 걸 우리 국민들이 다 고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를 준비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오신 비서실장님하고 또 정책위 의장님 또 우리 수석 대변인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 그동안 이제 만나자 뭐 그런 요구는 있었고 오늘 어떤 얘기 할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어떤 의제가 예상이 됩니까? 네, 당초 양측에서 두 차례 실무 회담을 했었거든요. 좀 안건을 좀 사전에 협의를 하자고 했었는데 사실 평행선을 달리면서 안건 합의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봤을 때 민생과 특검, 뭐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 등에 대해서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약 10장의 A4 용지를 준비를 해와서 상당히 긴 분량의 말을 했습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을 보면요. 이 대표 지금 최상병 특검 문제라든지 이태원 특별법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청을 했고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좀 유감을 표명을 했으면 좋겠다. 좀 이런 국정기조 전환까지도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아무래도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이 가족 등 주변 인사 의혹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상당히 돌려 얘기를 하면서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주변 인사 의혹을 다 정리했으면 좋겠다. 다 돌려 말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던 민생,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문제라든지 특검 문제, 그리고 국정기조 전환 이런 모든 문제를 아울러서 아마 지금 현재 다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회담에 들어가기 앞서 두 사람의 모두 발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 말해가지고 써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시죠. 제가 원래 대통령 말씀을 좀 먼저 듣고 네.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아닙니다. 오늘 손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니까 말씀 주시죠. 고맙습니다. 그럼 정치가 다시 복원되고 또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게 돼야 되지 어떻게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자리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서요. 정말 국정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데 한 700일 걸렸다고. 고맙습니다. 네. 약간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또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 만남이 우리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 모두 발언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앞에 발언을 들어봐도 뭔가 여기 좀 가시가 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20분 걸리는데, 그러니까 차로 오면 20분 정도 걸린다는 거잖아요. 여의도에서. 그런데 결국 오는데 이제 700일 걸렸다. 이 말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가시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대통령에게 소통을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저기 A4 용지 반장 정도로 종이를 잘라서 거기에 이제 기록을 해온 것 같아요. 아마 잊어버리지 않고 해야 할 말을 다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만 기억하고 오면 또 혹시나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메모를 해서 해야 될 말들을 꼭 정리해서 온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대통령이 지금의 상황에서 총선 민심이 어떤 거냐 하는 부분들을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물론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나 또는 여권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일정 부분 대통령의 총선 민심을 전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심기 경호 비슷하게 조금 불편한 얘기는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야당 대표는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대통령께서도 이번 만남을 통해서 야당에서 얘기하는 민심이 어떤 건지를 좀 청취를 하고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국정 파트너로서 뭐 이재명 대표 그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국정 파트너로서 여당의 존재에 대해 존중해 달라는 요청도 했고 아까 뭐 잠깐 기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특검 관련된 부분도 적극적 수용을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민생 복지 지원금 25만 원 플러스해서 R&D 예산도 이번에 만약 추경을 하게 되면 복원을 해달라 이런 요청도 함께 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오늘 이제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국민연금 개혁한 의대 증원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이거는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야당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겠다 또는 도와줄 테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 얘기를 했고 의대 정원 의료 개혁 문제도 야당도 함께 논의할 테니 국회 안에 공론화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논의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말 가감 없이 총선 민심이 어떤 거냐 하는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기회를 갖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영호 기자, 정치부 기자들이 볼 때는 어때요? 왜냐하면 앞서 이재명 대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두 사람의 만남이 있기까지 700일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700일이 걸린 만큼 오늘 회담으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뭔가 여기에서 오늘 그래도 이것만큼은 이루어지면 그나마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는 거다. 뭐 정치부 기자들이 좀 보는 그런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서 제가 뭐 이렇게 이번 의제에 있어서 민생과 특검, 뭐 국정기조 정도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네. 사실 이 세 가지 중에 봤을 때 뭐 특검이다, 국정기조 전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통령실도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좀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민생 부분에 왜냐면 또 거기에는 국민의힘 이 당도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 뭐라 이게 이 감나라 배나라 결정을 또 쉽게 할 사안은 또 아닌 것 같고 일단 당이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네, 말씀 이어가시죠. 네. 네, 여당과의 충분히 좀 협의가 좀 네네.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조금 더 민감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민생 부분에 있어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뭐 오전에도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봤지만 사실 꼭 민주당도 꼭 전 국민에 대해서 25만 원 이렇게 딱 숫자를 꼭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엄격하게 두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충분히 대통령실에서 이에 대해서 협의안을 내놓는다면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뭐 가령 뭐 좀 보편적 곱지가 아니라 선별로 선별적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25만 원을 조금 낮춘다든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또 의대 정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전 국민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서 총선 전에도 이미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 의료계 사자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대통령실 혼자 짊어지고 갈 문제가 아니라 좀 여당이 함께 협조를 해가면서 이른바 협치를 구현하는 어느 정도의 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좀 예상을 해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늘 의제에서 뭔가 딱 부러지게 합의가 안 나오더라도 앞서 우리 최재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좀 자주 만나는 모습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대통령과 제1당의 대표가 저렇게 만나서 덕담을 주고받고 날씨 이야기도 하시고 아마 저 두 분이 저렇게 악수하시는 모습이 어떤 커트든 내일 오전 조간에 그렇죠. 가장 대문짝만에 일면을 실리겠지만, 네. 장식을 하겠죠. 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당의 총재가 대통령이었던 과거 시대에 좀 그 구시대적 산물이다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그 여당과 함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판단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미뤄져 온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 그 총선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볼 때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한 좀 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전격적인 판단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로도 상당히 국민께 안정감을 드리고 또 오늘 당초 예상이 1시간여 정도 회담이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만 상당히 길어지는 것으로 봐서는 깊이 있는 이야기도 오고 가지 않을까. 이래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면은 또 이후에 뭐 정례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을 기화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이거는 협치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고 국민들께도 상당한 만족감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이 나라의 국정을 총책임지시는 최고 국정 책임자이신 대통령님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우리 국민들의 뜻을 좀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입을 빌린 우리 국민들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 경제가 어려울 때 이제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 회복 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묵묵히 듣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특검법 관련해서 그리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법부에 대한 존중을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대통령의 제2요구권은 법에 보장된 거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뭐 하게 못하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가능한 한 국회에서 통과되어 올라온 법들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본인이 생각하실 때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너무 자주 거부권이 행사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되고 특히 이제 꼭 집어서 두 개를 얘기했잖아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아직도 그 참사의 원인 규명이 제대로 안 됐다고 판단하고 계시는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원인 규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까지도 저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했고 네. 최상병 특검법은 이제 5월 2일이나 3일에 통과시키려고 지금 민주당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통과가 되는 것은 뭐 국회만 열리면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통과가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네. 그리고 나면 이제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다시 발동할 수 있거든요. 그거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안은 사실 국민적 관심사가 크고 국민적 여론도 대체적으로 특검을 해야 된다는 데 더 많은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전달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하실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들으셨지만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전달했지만 그 이후에 민심이 상당히 더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최근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국방부의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지적하면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게 의정 갈등 문제는 이거는 대통령실 또는 여당과 또 야당이 같이 좀 머리를 맞대서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장 내일부터 이제 큰 병원들은 이 전공의 교수들이 이 집단 사직 또 1일부터는 휴직도 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이거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것도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에 전반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숫자의 문제나 이런 문제는 조금 논란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숫자 문제 가지고 사실은 의료계하고 그다음에 윤정부하고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 해결자의 중재자로 야당도 함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회가 좀 나서주세요. 국회가 나서서 중재위원회 같은 거 만들고 공론화위원회 만들어서 의사단체 좀 오라 그러고.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만든 위원회에는 의사단체도 지금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신뢰하지 못하고, 못하고 있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2,000명부터 일단 철회하라고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국회가 좀 중재 역할을 해서 양측의 의견을 모아서 정부와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는 것은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도 오늘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이견이 있거나 아니면 충돌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국회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 같은 걸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 봅니다.